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무역 전쟁을 당분간 멈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단은 잠정 휴전을 하는 것인데 종전을 위해서 90일 동안 추가 협상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커서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역시 제일 큰 관심입니다. 김동완 대한경제연구소장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미중 정상회담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달았기 때문인데 그동안의 과정을 먼저 한번 살펴보죠. 올해 3월경에요. 뭐 알루미늄, 철강 이런 거를 들고 나왔다가 6월경에 500억 달러. 근데 이 500억 달러가 중요한 게 미국이 굉장히 아파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첨단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9월경에 2천억 불에 대해서 25%를 매긴다. 그러나 12월 말까지는 10%로 봐주는데 이 기간 동안에 중국이 전향적인 조치를 안 하면 내년 1월, 그러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이 10% 관세를 25%로 올린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1년에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대체로 4,500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제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물릴 계획으로 딱 이렇게 있었는데 그 상태가 딱 중단돼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90일 동안 추가 관세를 매기지 않고 협상을 진행하자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휴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언론에서 쓰던데요.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확전을 일단 멈춘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00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 그리고 2천억 달러에서 10% 관세는 계속해서 유효한 거니까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목을 계속 조이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2천억 달러에 대해서 25%로 올리는 것만 일단 중지시켜 놓고 앞으로 90일 동안 굉장히 많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또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 강제로 그 기술 이전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라든지 또 금융시장을 개방해야 된다든지 미국의 뭐 이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중국에 못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사이버 침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해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미국을 만족시켜라. 90일 동안. 그렇지 않으면 90일이 끝난 바로 직후에 25% 추가 관세로 올리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이 뭐 90일 동안 멈추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은 계속 이어진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렇다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중국이 상당한 액수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하는 등 한 발 물러섰다 이런 분석도 있고 미국과 중국 모두 현재 상황에서 잠시 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데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 쪽, 특별히 대두요. 이게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쪽으로 수입선을 돌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팜벨트라고 하는 미국 중부의 이런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는 지역의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워졌는데 이거를 전면적으로 다시 미국 대두를 또 미국 돼지고기를 수입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진통제중에 펜타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마약 성분이에요. 근데 이게 출처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출처가 중국인데 이거를 중국 정부가 알아서 규제를 하겠다는 것도 있고 미국 인텔이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중국 정부가 지금 불허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열겠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양해를 한 부분이 있는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거를 계속 밀어붙이다가는 미국 주가도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내년에는 좀 빠질 거라고 보니까 이게 부메랑 효과가 돼서 미국 경제의 발목을 오히려 잡는 효과가 된다면 본인이 이제 2020년에 재선을 해야 되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찍을 미국의 중산층 혹은 서민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고려해서 90일간의 한시적인 협상 테이블에서 오히려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위상이라든지 또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유리하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아마 휴전 조치를 받아들인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류허 중국 부총리가 조만간에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일 텐데 휴전에서
그 휴전 단계를 넘어서 예. 종전까지 합의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종전은 여간해서 어려울 겁니다. 이 정치학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네. 게 있는데 기존의 패권 국가와 신흥 강대국은 언제나 전쟁으로 결말을 지었다. 뭐 예를 들면 뭐 그 영국과 뭐 독일 뭐 이런 관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도 이 두 나라는 전쟁 중에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종전은 없고 지금처럼의 휴전과 네. 다시 확전, 그 다음에 정전, 휴전 이런 어떤 과정이 계속 길게 이어질 것 같고요. 단지 우리가 조금 고려해야 될 건 이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게 내년까지 혹은 내후년까지 어떤 결말, 미국의 완승 이런 식으로 결론 날 것 같지는 않고 굉장히 긴 과정 동안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요철 같은 구간으로 확전이 됐다가 정전이 됐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에 미국은 중국을 골병들게 하는 전략을 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이 다칠 것도 염려하면서 지금처럼 조금 중지하고 조금 숨을 튀게 해주고 다시 조이고 하는 과정으로 앞으로 장기간에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1위 수출국이 중국, 예. 2위 수출국이 미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휴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숨을 돌렸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3개월 가지고 뭐 한숨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일견 듭니다만 어쨌든 우리 업체들, 우리 기업들은 아주 민감한 그 시기에 시간을 좀 벌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제1위 최고의 생산성, 그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라든지 조선 같은 데들은요. 사실 미국이 중국을 밀어주면서 시간을 조금 약간 벌어서 중국과의 격차를 더 벌일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었고 중국과 굉장히 경쟁하고 있는 데들도 숨을 좀 돌렸습니다마는 지금부터 3개월 동안은 국내적으로는 구조 개혁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밖으로는 수출선의 다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업체도 또 정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숙제가 우리한테 남겨진 3개월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협상 결과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예. 수출 다변화 전략 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내적으로 뭐 자동차라든지 이제 구조 개혁을 해야 될 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 미국으로 중국으로 수출이 많이 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 개혁이라든지 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도 필요하고 기업들 자체적으로의 어떤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기간을 3개월 동안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완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